저작권료만으로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과연 과장일까요? 콘서트는 끝나면 수익도 끝납니다. 광고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방송 출연료도 한번 출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료는 다릅니다. 오늘 누군가가 카페에서 노래를 듣고 내일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한 달 뒤 누군가가 노래방에서 그 곡을 부르면 그때마다 창작자의 통장에는 또 다른 수익이 쌓입니다. 특히 K-팝이 전 세계로 퍼진 지금 히트곡 하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평생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료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인물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금액은 업계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위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역사가왕 조용필입니다. 조용필은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 자체를 바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한개, 킬리만자로의 표범 모나리자, 친구요 같은 노래들은 한 세대의 유행가가 아니라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은 음악입니다. 조용필의 저작권 수익은 연간 얼마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곡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방송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공연장에서 다시 불리고 후배 가수들이 다시 해석하며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용필에게는 정확한 연간 금액보다 누적 수익 상당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그는 과거 불공정한 계약 관행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 일부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악인에게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심장병 어린이와 소아암 환아를 위한 자선 공연, 장학재단 운영,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까지 이어오며 음악과 나눔을 함께 남긴 인물입니다. 9위는 여자아이들의 리더이자 젊은 세대 대표 프로듀서 전소연입니다. 전소연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고 랩을 하는 아이돌이 아닙니다. 팀의 음악적 방향, 콘셉트 메시지, 퍼포먼스의 분위기까지 직접 설계하는 자체 제작형 아티스트입니다. 라타타한, 라이언 톰보이, 누드 퀸카 같은 곡에는 전소연 특유의 자신감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행을 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유행을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전소연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공식 확정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입니다. 전소연은 아직 활동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창작자입니다. 이미 쌓은 곡들만으로도 강력한 저작권 자산을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히트곡을 만든다면 저작권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걸크러쉬, 독립적인 여성상 창작자로서의 자부심 무대 위 강한 태도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결합된 것이 전소연의 진짜 힘입니다. 8위는 감성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입니다. 윤종신은 화려한 댄스 가수도 아니고 거대한 글로벌 팬덤을 앞선 아이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꾸준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프로듀싱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쌓아 온 롱런형 창작자입니다. 오래전 그날, 팥빙수, 조니 같은 곡들은 특정 세대만 소비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각자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음악입니다. 특히 조니는 발매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음원 차트를 장기간 장악했고 윤종신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대중음악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종신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히트곡 한두 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음악 카탈로그, 방송과 공연에서 꾸준히 쓰이는 곡들 계절마다 다시 소환되는 노래들이 복합적으로 수익을 만듭니다.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 역시 창작자가 꾸준히 작품을 내고 대중과 만나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작권료는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음악적 신뢰의 결과입니다. 7위는 K-팝 퍼포먼스 음악의 뼈대를 만든 프로듀서 유영진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 자주 나서는 스타형 인물은 아니지만 K-팝을 조금이라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유영진은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듀서로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엑소, 에스파 등 여러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강렬한 비트 웅장한 사운드 극적인 멜로디 전개, 무대 퍼포먼스를 염두에 둔 구성은 SM 특유의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영진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8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팬들의 함성을 직접 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만든 음악 위에서 수많은 아이돌이 무대에 섰고 수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이어진 영향력은 저작권 수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고 기억되는 음악을 만든 창작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저작권 자산을 갖게 됩니다. 6위는 강렬한 이름만큼 강한 히트곡을 만들어온 용감한 형제입니다. 본명 강동철로 알려진 그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입니다. 그의 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한번 들으면 귀에 남는 멜로디 반복되는 후렴구,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손담비, 애프터스쿨 시스타, AOA, 브레이브걸스 등 여러 아티스트의 히트곡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성공은 용감한 형제의 이름을 다시 대중 앞에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영한 저작권료는 약 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방송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일부 내용은 과장되거나 해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랜 기간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며 상당한 저작권 자산을 쌓아왔다는 점입니다. 용감한 형제의 사례는 저작권 산업에서 대중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5위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 박진영입니다. 박진영은 가수로 데뷔해 작곡가, 프로듀서 사업가, 엔터테인먼트 대표까지 모두 성공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의 히트곡을 만들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성장시키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한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1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원더걸스 2PM, 미스 A, 트와이스 등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에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대중이 기억하는 수많은 히트곡 뒤에는 박진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5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식단 관리, 운동, 발성, 수면 습관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박진영의 사례는 저작권이 어떻게 기업 가치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곡이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회사를 키우며 회사가 다시 새로운 아티스트를 배출합니다. 이 선순환 속에서 저작권은 개인 수익을 넘어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자본이 됩니다. 4위는 K-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은 아이돌이 직접 곡을 만들고 콘셉트를 주도하고 패션과 문화까지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지드래곤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1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빅뱅 활동과 솔로 활동을 통해 남긴 거짓말, 하루하루, 하트브레이커, 삐딱하게, 크레용 같은 곡들은 지금도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만든 것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지, 스타일, 패션, 태도, 무대 연출까지 하나의 지식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입는 옷은 유행이 되고 그가 선택한 액세서리는 화제가 되며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변화는 대중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활동 공백기에도 계속 언급되고 소비되는 아이콘이라는 점은 그의 저작권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쌈위는 YG 사운드의 중심이자 더블랙 레이블의 수장 테디입니다. 테디는 원타임 멤버로 데뷔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대 위 가수보다 무대 뒤 프로듀서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힙합과 K-팝 댄스 음악의 결합을 세련되게 이끌며 수많은 글로벌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테디 연간 저작권료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빅뱅 21, 블랙핑크 등 YG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에는 테디의 색깔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강렬한 비트, 세련된 훅 힙합 기반의 카리스마 글로벌 시장에 맞는 사운드가 그의 장점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아니라 스튜디오 안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설계자입니다. 더블랙 레이블을 이끌며 프로듀서에서 경영자로 영향력을 넓힌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테디라는 이름은 이제 세련된 음악, 강한 비트, 글로벌 감각의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이위는 방탄소년단의 리더이자 지적 아티스트의 상징 RM입니다. 본명 김남준인 RM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BTS의 음악적 메시지를 언어로 정리하고 팀의 철학을 가사로 풀어내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RM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수많은 곡을 등록한 창작자이며 BTS의 여러 곡에서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BTS 음악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청춘의 불안, 자기사랑, 사회적 압박, 꿈과 성장, 상처와 회복 같은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RM은 지적인 이미지 독서와 미술에 대한 관심, 차분한 말투 글로벌 무대에서의 리더십으로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RM이 만든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RM이라는 사람이 가진 생각과 세계관을 함께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의 저작권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메시지가 만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듀서 피독입니다. 본명 강효원으로 알려진 피독은 하이브를 대표하는 수석 프로듀서이며 BTS의 음악 세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의 함성을 받는 스타는 아니지만 BTS의 수많은 명곡 뒤에서 음악적 방향을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피독의 연간 저작권료는 약 3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봄날, 페이크 러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DNA, 피, 듣담 눈물 등 BTS의 대표곡들에는 피독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곡들은 한국에서만 소비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되고 공연되고 방송되고 팬 콘텐츠로 재생산되었습니다. 피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대상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하며 최고의 저작권, 수익 창작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이브의 성장 과정에서 그의 보수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큰 화제가 된 것도 음악 지식 재산이 회사 가치와 주식 가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0위 조용필부터 1위 피독까지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악을 만들고 메시지를 만들고 시대의 감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대중이 반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지식재산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작권료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창작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어떤 노래는 발매 순간보다 시간이 지난 뒤 더 강해지고 어떤 곡은 한 세대의 추억이 되면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콘서트는 공연이 끝나면 정산이 끝납니다. 방송 출연료도 출연이 끝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오늘 만든 노래가 1년 뒤에도 방송되고 10년 뒤에도 리메이크되고 20년 뒤에도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다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익은 계속 발생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틱톡 쇼츠, 릴스 등 음악 소비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곡이 국경을 넘어 퍼지는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대중이 가수 이름은 알아도 작곡가와 프로듀서의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곡을 만들었는지, 누가 사운드를 설계했는지, 누가 메시지를 썼는지가 팬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피독, 테디, 박진영, 용감한 형제, 유영진 같은 이름은 그 자체로 신뢰가 되었고 전소연과 RM처럼 무대 위에서 직접 메시지를 쓰는 아티스트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또한 이 순위가 흥미로운 이유는 무대 위의 스타와 무대 뒤의 창작자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필과 지드래곤 RM처럼
직접 대중 앞에서 시대를 상징한 인물도 있고 유영진과 테디 피독처럼 스튜디오 안에서 스타의 성공을 설계한 인물도 있습니다. 결국 음악 산업의 진짜부는 스포트라이트 하나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가사, 멜로디 편곡, 콘셉트, 팬덤 플랫폼이 결합될 때 비로소 하나의 노래가 장기 자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창작력과 시대를 읽는 감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순위를 다시 정리하면 10위는 누적 수익 상당으로 평가되는 조용필, 9위는 연간 약 6억 원의 전소연 8위는, 약 7억 원의 윤종신 7위는, 약 8억 5천만 원의 유영진, 6위는 약 9억 원의 용감한 형제입니다. 5위는 약 13억 원의 박진영, 4위는 약 14억 원의 지드래곤 3위는, 약 15억 원의 테디 2위는, 약 20억 원의 RM, 그리고 1위는 약 35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독입니다. 물론 이 순위와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실제 저작권료는 곡의 지분계약 구조, 해외 수익 정산 출판권 편곡 참여 여부, 소속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작권료는 누군가가 만든 노래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람이 쉬는 동안에도 노래는 재생됩니다. 사람이 잠든 동안에도 음악은 전 세계 어딘가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창작자의 음악은 다시 일합니다.